예, 안녕하세요. 제로민입니다. 네, 어, 요 근래, 좀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있어서 제가 메일을 한 5개, 아니, 10개가 왔다고 하면, 거의 한 6개에서 7개 정도는, 딱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전공자인데, 어, 전산직을 가고 싶다. 예, 이런 질문하고, 그다음에 비전공자인데, 내가 과연 합격을 할 수가 있을까? 라는 그런 질문하고, 세 번째는, 나는 또 비전공자인데, 프로젝트를 안 했는데, 공부를 안 했는데, 합격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질문이 있으세요. 저도 이제 지금 저도 재직하고 있는 그런 동기들이나, 선배들 보면, 전공자가 대다수이긴 합니다. 네, 전공자가 대다수이긴 한데, 극히 일부는 비전공자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왜 이런 생각이 들지? 딱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원인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어, 네, 직업을 갖는 거죠. 그리고 직장을 갖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학 생활은 뭐 여성분들은 4년, 뭐 남성분들 길게는 10년, 뭐 군대 갔다 오고 이것저것 하면 뭐 보통 7, 8년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 이제 인생에서 거의 반을 차지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세라고 쳤을 때 100세는 너무 많이 줬나요? 하여튼 100세라고 줬을 때 보통 남자들이 이제 취업을 일찍 하면 뭐 27살이 될 수도 있고 보통 30살이라고 치면 그 70년 동안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까요? 예. 각자 인생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0년 동안 저는 보통 30년 동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성격하고 내가 뭘 맞는지를 꾸준히 분석을 하고 그 향후에 70년은 여러분들이 살아갈 겁니다. 그 70년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나는 이거를 하면서 내가 제일 좋으니까 이걸 하면서 먹고 살면 좋겠다.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내 취미 활동을 하겠다. 여러 가지 인생의 목표가 아마 생길 겁니다. 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네. 비전공자 분들은. 네. 그리고 비전공자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막 산업공학과이신 분들도 있고 비전공자인데 저도 어차피 저도 전자공학을 했어요. 네.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비전공자라고 해서 이 비전공자라는 의미가 저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전공자에 대해서 좀 분리를 해보고 여러분들이 맞는 그 비전공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가 그 좀 분류를 해드릴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맞춰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게 사실 그 수능이 아니에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직업을 갖는 거예요. 직업을 갖는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격, 그다음에 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다 판별이 되고 그다음에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자아 성찰을 해야 될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뭐 비전공자도 그렇고 전공자도 그렇고 가장 실수하는 게 인생의 목표가 없습니다. 예, 인생의 목표가 없어요. 인생의 목표가 잠깐 기계식 키보드 좀 옆으로 빼놓고 인생 목표가 없다는 거는 아주 큰 크리티컬입니다. 예. 인생의 목표가 없으면 여러분들 자소서도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자소서가 이제 뭐 써야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금융권 자소서를 쓴다고 해요. 그런데 인생의 목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냥 외부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전공도 그냥 뭐 이거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대부분이 생각을 하시니까 인생의 목표가 없고 내가 진짜 내 힘 스스로 직업을 선택해야 되다 보니까
뭐 쓸 말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뭐 대학교 1학년 때 뭐 금융 같은 것도 공부를 해보고 하니까 금융에 좀 금융 시스템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뭐 그런 프로젝트, 뭐 핀테크 이런 거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쭉 나가야지 이제 자소서에 쓸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없는 분들은 인생 목표가 없다는 겁니다. 예. 제가 딱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보통 저한테 질문 주시는 분들은 인생 목표가 있다 하면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뭐 포트폴리오까지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진짜 대단하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꾸준해요, 꾸준해. 그러니까 자기의 목표가 딱 있으면 뭐 저처럼 뭐 저는 뭐 대략적인 목표가 있어서 뭐 방황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오솔길을 걸었지만 그분들은 딱 명확해서 딱 나와요. 아, 그럼 이분은 딱 이렇게 하면 합격을 하겠다. 이분은 이쪽 부분에 좀 더 특화가 됐으니까 이쪽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따끔한 말을 좀 드리는 거지만 저도 예전에 이제 그 취업학원 다녔을 때 저도 그랬었어요. 예. 인생 목표가 없어요. 예. 인생 목표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뭘 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해요. 아, 뭐 대충 뭐 대학교 1학년, 4학년 대충 하고 군대 갔다 오고 대학교 4학년 딱 되자마자 아, 이제 취업해볼까 하면 뭐 삼성, 현대 자 쓰고 사트 너무 어려워 막 하면서 막 떨어지고 아, 그러면 다 1년 동안 다들 공무원 공격 준비하니까 김기남 아시죠?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일단 김기남 학원 가가지고 아, 뭐 전기기사 따면 막 뭐 다 합격이다더라 해서 전기기사 공부를 해요. 예. 전기기사 공부를 했는데 이제 전공은 또 컴퓨터공학인 분들이 많아요. 또 해서 그래서 전기기사 공부하고 전기기사 다뭐 공사까지 땄어요. 1년이 소요되죠. 그런데 이제 막상 또 준비하려고 하니까 아, 이게 내가 진짜 나는 4년 동안 그 컴퓨터공학을 전공했는데 이게 전기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분야가 아닌기도 하고 하여튼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특징이 기사 자격증이 너무 늘어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니까 공공기업 취업도 안 되니까 그냥 중견기업에 이제 취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중견기업에서 쭉 뭐 2, 3년 있다가 아, 나는 진짜 중견기업 뭐 나는 이런 자격증이 있는데 난 설마 할까 해서 2, 3년 동안 방황을 하고 또 계속 공공기관 또 준비를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상 여러분들이 저도 이직을 했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이직을 한다는 건 엄청난 노력이 이제 소모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물쩡쩡을 하다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애 낳고 하면 이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계속 그냥 그 무리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막 이제 필기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어떤 목표를 잡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먼저 인생 목표를 정하십시오. 예, 인생 목표로 나는 뭐뭐 하겠다. 근데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나 인생 목표를 설정하는 거가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시간 낭비 아니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저도 대학교 3학년 때 저도 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는 뭐 이것저것 했지만 3학년 때 이제 그 진로를 선택을 하려고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전공을 왜 선택을 했고 막 이런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했어요. 한 거의 한 달 동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0년 삶 중에서 아니 30년 동안 해야 되는 일 중에서 뭐 한 달 동안 시간을 투자하는 거는 그렇게 큰 투자가 아니잖아요. 진짜 작은 투자예요. 그리고 한 달도 9시부터 막 밤 11시까지 그것만 생각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생 목표를 먼저 정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비전공자든 됐건 전공자든 됐건 일단 인생 목표를 정하세요. 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자소서하고 내가 어디를 준비해야 될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반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럼 인생 목표를 어떻게 정하냐 하면 제가 전에 영상을 알려드렸잖아요. 예. 그 영상이 있는데 그 장단점 파악이라고 아마 있을 거예요. 파악하는 거. 이게 자기 성격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뭐 1학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기준으로 치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런 행동이 있을 겁니다. 선택한 행동은. 예. 선택한. 이게 장단점 파악을 하면서 이게 제가 뭐 엑셀로 정리하라는 게 있어요. 예, 강의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 그거를 보시면 이제 쭉 내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무엇을 했고 무엇을 안 했고 무엇을 했고 무엇을 안 했고 나는 그때 어떻게 느꼈고 막 그런 게 다 정리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컴퓨터 측으로 치면 로그, 네, 로그 분석이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 로그 분석을 왜 해요? 일단 뭐 전공자도 있지만 비전공자도 있으니까 로그 분석을 왜 해요? 컴퓨터에서 로그 분석을 왜 합니까? 네. 좀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 원인을 파악하는 행동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한 게 다 로그예요, 로그. 그럼 로그 분석을 해야지 여러분들에게 적합한 그런 선택이면 선택이고 여러분들에게 적합한 그런 행동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행동 분석을 하면 성격이 나와요. 성격이 나오면 어디가 맞는지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네, 이거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인생 목표가 없다 하면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예. 제가 아까 전에 뭐라 했지만 인생 목표 없으신 분들은 뭐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없는 부분이 있어요. 예. 없는 분들은 로그 분석을 하세요. 자기 자신에 대한 로그 분석을 하십시오. 예. 자기 자신에 대한 로그 분석을 해야지 향후에 무엇을 해야 될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네.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진짜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막 이러시는 분들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프로젝트도 안 했어요. 다 안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좀 이거에 대해서 좀 반문이 있는 게 여러분들 대학교 때 전공 선택할 때 수강 신청하지 않습니까? 수강 신청을 왜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학점을 더 준다? 뭐 그런 거는 뭐 이해를 해도 여러분들이 왜 이 과목을 수강 신청을 했는지 그 원인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로그 분석이라고 하면 됩니다. 네. 자기 자신에서 로그를 분석을 해야지 이제 자기 그 성격도 나오고 어디가 맞는지도 나오고 하니까 먼저 이거부터 하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나옵니다. 네. 만약에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저 찾아오세요. 네. 반드시 나옵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인생 목표를 일단 잡았다는 것은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줄기를 잡은 거죠. 예. 예, 줄기를 잡았다고 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순서대로 알려드릴 거예요. 예. 근데 만약 여기서부터 안 되신 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줄기를 잡았다 하면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이제 드디어 나오죠. 비전공자, 전공자. 저는 비전공자하고 전공자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예. 그 안철수 아시죠? 안철수도 프로그래밍, 예, 그 안랩을 설립을 했죠. 그 사람이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습니까? 예? 산업공학을 전공했습니까? 아니죠. 그냥 의사예요, 의사. 의사인데 취미생활이 있어서 그거 하다가 그쪽으로 전향한 케이스예요. 네. 그래서 제가 가장 궁금한 게 저공자하고 비전공자하고 나눌 필요가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이 의문이 들지만 그래도 비전공자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공학 계열이 있고 비공학 계열이 있습니다. 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문과, 이과로 나누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나누시면 되고 전공자는 다 전공자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이제 공공기관 전산직, 금융권 하고 뭐 SOC 하고 전체적인 그런 전산직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정보보안 쪽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 딱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나는 A 공학을 선택을 했다. 근데 이게 또 화학공학이에요. 예. 화학공학을
뭐 전화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전기, 화학, 기술, 기계공학과, 예. 전자공학과, 뭐 하여튼 화학공학을 선택을 하고 갑자기 대학교 4학년 때 남들이 공공기관 준비한다고 하니까 나 화학공학은 많이 없어, 가스공사밖에 없어. 그러면 그나마 내가 좀 컴퓨터 하는 게 전산직이 좀 만만할 것 같아. 예. 그럼 전산직을 공부를 해요, 필기를. 그리고 뭐 이렇게 과정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왜 화학공학에서 왜 전산직으로 바뀌었는지 이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예. 예. 왜 화학공학이었다가 왜 전산직으로 갔는지 이유를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예. 이것은 인생 목표에 대해서 나와 있을 거예요. 예. 왜 화학공학에서 왜 전산직으로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파악을 해야지 이제 필기하고 이제 향후 그런 면접하고 이런 것들이 이야기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간과하시는 게 바로 전산직으로 하니까 뭐 전기직 그렇습니다. 바로 넘어가니까 그냥 뭐 머리에 드는 건 있어요. 근데 인생에 목표가 없다 보니까 면접에서 이제 다 그냥 드러나는 거죠, 그냥. 예. 아, 너는 그냥 필기 공부만 했구나. 진짜 너는 그냥 필기만 하는 애구나. 목표가 없구나 라고 느껴지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해야 될 게 회사에서 사람 채용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지식을 채용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채용하는 게 아니에요. 뭐 실무평가, 인성평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 좀 고차원적이죠. 예. 이게 취업이 그냥 시험 잘 봤다고 또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이 또 뭐 그런 실력이 있다고 해도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하고 여러분들하고 성격이 맞아야 돼요. 잘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유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유를 먼저 왜 전산직을 했는지. 이제 하나의 예로 들어서 이제 그렇게 가볼게요. 네, 일단 오늘은 좀 영상 길어질 수 있어요. 네, 워낙 이런 많은 질문을 받으니까 일단 여러분들 바쁘신 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제가 좀 정확하게 좀 설명해드리려고 네, 이렇게 영상을 좀 길게 좀 찍으려고 합니다. 네.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전산직을 했어요. 네. 근데 내가 이유를 찾아보니까 화학공학을 하면서 매틀랩이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프로그램을 짜봤는데 매틀랩이 아시죠? 예. 매틀랩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간단한 그냥 인터프리터 형식 그냥 그 계산 프로그램을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그램 짜봤어요. 근데 프로그램이 많은 계산을 하는 게 쉽고 빠르게 좀 계산할 수 있어요. 예, 쉽고 빠르게. 그래서 이거 전산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을 좀 알게 되고 그래서 매틀랩 프로그램을 좀 더 고차원적으로 해보고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이런 케이스 제가 드린 거는 이제 예예요. 예.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냥 자소서에 이렇게 써주면 돼요. 예. 자소서에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같은 이제 그 전공자 화학공학인 분이 있고 문과인 분들도 있어요. 예. 하여튼 이렇게 해요. 예. 전산직이랑 화학공학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다 이해가죠. 딱 면접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는 사실 화학공학입니다. 예. 그 비전공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는 화학공학과입니다. 그럼도 저는 이제 매틀랩 프로그램을 한번 짜봤는데 쉽고 빠르게 계산되는 거 보고 좀 놀랍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아보니까 전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또 제가 목표를 추구하는 게 이제 금융권에 대해서도 목표를 갖게 됐기 때문에 금융권이 이제 그 여러 가지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했으니까 내가 가서도 뭐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뭐 계산 이런 그 금융 시스템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 게 이제 이상 징후 이런 탐지 시스템들 그런 것들도 이제 빠르게 계산해가지고 빠르게 처리하는 거죠. 예.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 얘는 지금 화학공학인데 좀 이거에 대해서 잘 안 해. 예,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거죠. 예. 뭐 프로젝트를 이렇게 많이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냥 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예. 이해하셨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또 못 믿는 경우가 있어요. 아, 진짜 못 믿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막, 전공자들도 많고, 막, 그, 현직자들도 많고 하는데,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질문 또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잘 얘기 들어볼게요. 전공자예요. 그리고 금융 개발까지 했어요. 금융 개발까지 했었고, 그다음에 금융 그런 전산 업무를 또 했었고, 막 이렇게 해요. 예. 그리고 나는 비전공자예요. 그리고 화학공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매틀랩밖에 안 했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보기에 내가 딱 그 인사권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누가 채용이 될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이거예요. 전공자하고 금융개발, 금융전서 업무. 그러면 제로미니가 얘기한 게,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면 전공자를 뽑지. 왜 비전공자가 내가 진짜 비빌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딱 드릴 수 있는 게, 전공자고, 금융개발하고, 금융전서 업무까지 한 분은 개발까지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 공공기관 안 와요. 예. 공공기관 안 와요. 예. 공공기관 안 오고, 그리고 공공기관 왔다고 해도 엄청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예. 극소수예요. 극소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이기려면 일단 필기시험을 기본적으로 잘 쳐야 돼요. 무조건. 예. 필기시험.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필기시험을 잘 쳐야 돼요. 예. 필기시험 잘 치고 면접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왜 그러냐고 하면 금융공기업도 그렇고 일반 그런 전산직도 그렇고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업체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비전공자여도 쫄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석을 하세요. 네. 분석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진짜 내가 있는 그대로 그 얘기를 하면 돼요. 예. 그리고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공항공사 지금 제주공항에 있는 형도 그 뭐 그냥 LED 그 깜빡깜빡거리는 거 그걸로 그냥 합격을 했잖아요. 예. 그게 프로젝트가 큰 의미가 없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가 얘기 나왔으니까 프로젝트 얘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전공자는 프로젝트를 했겠죠. 예, 팀 프로젝트를 했을 겁니다. 예, 프로젝트. 오케이. 예. 그래서 프로젝트 경험이 있어요. 예. 근데 간혹 가다가 전공자도 프로젝트를 안 했다고 해요. 근데 프로젝트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프로젝트입니다. 이러던데 교수가 그래 다음 주까지 이거 뭐 별짓기 프로그램 만들어 와. 이것도 소규모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아예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대학교에서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세부적으로 분석을 안 해보니까 하찮게 느껴지는 거죠. 네. 뭐 어떤 사람은 막 진짜 소프트웨어 만들어가지고 막 요새 코로나 그런 막 어플리케이션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이력서에도 막 쓸 거야. 코로나 어플리케이션 개발했다 막 했다. 그런 사람하고 나는 그 프로그램에서 별짓기를 했다. 이런 거하고 여러분들 어떤 게 더 합격권일 것 같습니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전산직 자소서에 나오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다는 거는 얘가 이 지원자가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테크닉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게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오잖아요. 항상 뭐 금융권에서 얘기하는 그런 프로젝트는 그 프로젝트를 뭐 했냐? 그리고 무엇을 느꼈냐? 그리고 무엇을 해결했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막 난 대학교까지 그냥 프로그래밍 공부했으니까, 아니 컴퓨터 공학 했으니까 나 밥벌이는 무조건 프로그래밍. 근데 나 개발 못해. 어떡하지? 그러면 뭐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니까요. 근데 컴퓨터 공학도 엄청 종류가 많아요. 예, 저도 지금 보안 인프라 쪽 하고 있고, 그다음에 취약점 점검, 모의 해킹, 그다음에 뭐 이제 뭐 그런 대회도 나가긴 하지만 내용이 방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전산직의 업무가 극소수라는 것을 한 번 더 느끼시고,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거예요. 예. 그럼 별짓기가 이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딱 코로나 어플리케이션 개발했어. 와, 약간 좀 그렇게 눈길을 끄겠죠. 와. 그런데 너 거기서 뭐 했어? 하면 저 그냥 막 자소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저는 막 그냥 구글 API를 이용해서 GPS와 어플리케이션에서 뭐 권한을 재주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어렵게 쓸 거예요. 지가 잘났다는 거지. 근데 거기에 보면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면접에서 그냥 떨어져요. 예. 여러분, 저도 지금 뭐 느끼는 거지만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네. 어차피 공공기관, 대기업,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냥 머리 좋은 놈, 그런 문제 해결 능력 조금 있는 놈 그냥 뽑아가지고 교육시키면 돼요. 다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테크닉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카카오죠. 예. 카카오, 네이버 막 이런 데들이 이제 그런 이제 특수 기술 테크닉을 원하겠죠. 근데 공공기관은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예. 진짜. 안 믿을 거야 또. 또 제로미니가 또 나는 개발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 저도 입사하기 전에 취업 준비생 때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예. 나는 그때 저는 뭐 또 그 인베디드 쪽을 또 하고 싶어서 약간 좀 프로그래밍 쪽이었는데 인베디드 쪽 하고 싶어서 막 현대 캐피코 쓰고 막 그 캐피코에서도 막 그런 세부적인 그런 ECU 장치 얘네 들어갔던 거 막 이것저것 막 이렇게 썼는데 그냥 안 됐어요. 그냥 서로 탈락. 근데 그때는 왜 그러지? 내가 실력이 없나가 아니라 제가 자소서에 접근을 한 걸 잘못한 거예요. 예. 이해하셨죠? 예. 이건 더 이상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네,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가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별짓기 그거 쉽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별짓기도 분석을 하면 그냥 프린트 해가지고 별짓기랑 포문하고 별짓기랑 그게 어렵다니까요. 그게 문제 해결 능력. 그거를 처음에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별짓기 그냥 응애 애기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별짓게요? 막 샵 인클루드 막 가로 열고 막 그렇지 않잖아요. 샵 인클루드 그 다음에 인트 메인 이걸 어떻게 쳤어요,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쳤어요? 책에서 검색해서 쳤어요? 하여튼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교수가 알려줘서 했어요. 그러니까 셋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별짓기 프로젝트 수행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한 번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딱 이렇게 나오죠. 저는 별짓기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예. 저는 그런 코드들을 몰라서 일단 인터넷을 서칭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 능력 1번입니다. 네. 그럼 얘가 어떤 그런 위기 봉착에 졌을 때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라고 측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데 인터넷을 해보니까 이것저것 복붙해보니까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했죠? 그러면 오류를 봤죠. 그러면 또 그런 오류를 또 인터넷에 검색하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것저것 한 거죠. 그게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작성해야지. 난 코로나 어플리케이션 개발했습니다. 저는 구글 API를 연동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 API를 연동했는데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분석을 해본 결과 API 수치가 너무 높아서 서버로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클라우드 시스템에 다시 올려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들. 예. 여기까지 제가 딱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전공자 프로젝트가 있을 거예요. 비전공자들은 프로젝트가 없을 겁니다. 네. 근데 진짜 딱 보면 프로젝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프로젝트가 여러분들
P, 네, 팀 프로젝트, 과제도 됩니다. 네, 이 프로젝트가 넓은 범위예요. 네, 넓은 범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전공자라고 했지만 진짜 나는 다른 사람들 전산에서 막 이것저것 막 개발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쓸 게 없다고 하면 아 나는 뭐 쓰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문제 해결 능력을 예, 딱 작성을 하면 됩니다. 네. 예, 안 믿기시죠? 예,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 먼저 돼야 돼요. 예, 이거 먼저 돼야지 가닥이 나옵니다. 네. 이거가 나와야지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왜 전산직을 했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솔직해야 됩니다. 솔직해. 예. 남들이 다 해서 했어요. 예, 그러면 남들이 이거 하면 다 이거 하세요. 예. 그러면 평생 인생에 대해서 그 주체로 못 잡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이렇게 해서 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문과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두 가지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개발 경험이 없어요. 저는 그 뭐냐 학원 다녀서 개발 능력을 배워야 할까요? 네, 이런 질문을 해요. 네. 이런 질문을 딱 저도 받으면 나도 이제 취업하기 전에 고민했던 내용이구나. 지금도 똑같구나. 이제 제가 재직한 지가 지금까지 사회생활 한 지가 7, 8년 됐는데 하여튼 이런 생각이 계속 꾸준히 나온 것 같아요. 예. 근데 개발 경험이 없다고 해서 학원 다녀서 개발 능력 배우는 것도 예,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예.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전산직이 개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인프라 운영, 예산, 기획, 그 다음에 운영,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개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이 1년이라는 것을 투자해서 개발만 딱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예. 이런 것들은 회사 들어가서 배워져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막 개발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면 딱 이거는 추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시간이 있다 하면,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필기만 하셔도 됩니다. 예. 시간이 좀 있다고 하면 인터넷에서 코드 강의 같은 걸 많이 해요. 예, 코드 강의. 저도 뭐 유튜브 파이썬 하고 있고 지금 뭐 이것저것 막 좀 막 그러니까 A부터 Z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개발이 어떤 거구나라고 한번 느껴보는 게 좋지. 굳이 딱 학원 다녀서 딱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예, 저는. 어차피 이게 학원에 대해서 좀 진실을 말려드리면, 제 이제 친구가 또 문과인데, 학원을 다녀서 개발자가 돼서 지금,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제 동생은 뭐 컴퓨터공학 전공했고, 지금 게임 회사에서, 예, 지금 게임을 개발하고 있고요. 예, 하여튼 이런 케이스를 딱 보니까 학원이 어차피 여러분들 1년도 아니에요. 뭐 3개월, 뭐 4개월밖에 안 돼요. 예.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게 여러분 딥한 게 아닙니다. 거기다 웹 개발이에요. 웹 개발. 자바 하고 뭐 DB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낮다는 게 뭐냐면 뭐 어렵지도 않고 그렇게 쉽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그 인터넷 코드 강의 같은 거 들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뭐 1시간씩이나 이런 것들 개발 한번 해보면 좋고, 뭐 코딩에 대해서 좀, 저도 뭐 예전에 그 대학교 때뭐 어플리케이션 개발해서 창업을 했었지만, 저도 그때는 학원 안 다녔어요. 그리고 저는 전자공학 전공이었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코딩을 하게 됐냐면, 그냥 그 인터넷에서 따는 뭐 유튜브나, 그 다음에 뭐 구글링 해가지고 이제 그냥 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막 뭔가 하고 싶다 하면 1시간씩 투자를 하는데 목표를 정하세요. 나는 뭐뭐뭐 프로그램 만들겠다라고 뭐 목표를 잡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이렇게 어떤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알게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은 비전공자인데 대학교 3학년을 좀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요. 대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좀 하면 좀 도움이 되는 거고, 대학교 4학년 때는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토익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놨다고 하면, 좀 시간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공부해도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딱히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거는 아닐 거예요. 예. 하여튼 이렇게 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비전공자. 그러니까 저한테 딱 메일 주시는 분들이 지방대, 비전공자 이렇게 딱 메일 주시는 거고, 인서울, 비전공, 직어국. 또 직어국은 처음 들었어. 직어국, 전공, 직어국, 비전공.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착각하는 게, 이게 지방대, 인서울, 직어국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대학교가 이제 중요해야 될 시기는 이제 끝났어요. 네. 왜냐면 이제 솔직히 제가 말했던 이제 문과 나오고 영업 쪽이나 이런 해외 쪽이나 이런 거 가면 이제 간판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네, 간판이 중요할 수도 있죠. 근데 뭐 지방대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기술자잖아요. 네, 기술자. 테크니션이 아니라 엔지니어.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기술력에 대해서만 확고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런 이제 뭐 대학교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예. 그래서 나는 지방대인데 합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전혀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제 동기 중에서도 지방대에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절대 다들 그냥 그래요.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딱 마지막만 딱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 주시는 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또 개발 경험을 무조건 자소서에 써야 되나요? 네, 요거는 딱 이걸로 딱 결론 질게요. 공공기관 전산직은 개발하는 데가 아닙니다. 예. 여기서 딱 끝날게요. 예. 여기서 논란 종결할게요. 근데 추가적으로 야씨, 그럼 제로민이 그러면 이거 공공기관 전산직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딱 조직도를 보여드리고 딱 여기까지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직도. 네, 이게 약간 좀 오래된 자료긴 한데, 여러분들 딱 아실 거예요. 거의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가고 싶어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본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IT 쪽은 다 본사예요. 보면 쭉 내려다 보면 정보통신처가 있죠. 이쪽에 속하게 되거나 또는 뭐 각각 부서에 이제 맞는 그런 이제 그런 전산직이 필요한 그런 부서가 있긴 한데, 보통 이제 메인을 이제 정보통신처라고 하면 IT 전략, 우리가 뭘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향후 5년 동안 뭘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전략을 짜는 겁니다. 네. 여기서 개발이 있나요? 개발이? 당연히 개발은 있겠죠. 근데 개발에 대해서 전략을 짜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개발하겠다. 그 정보보호팀, 말 그대로 이제 정보보호, 뭐 관제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공격이 들어왔을 때 어떤 패턴을 통해서 잡아야 됐고, 이것도 뭐 향후 뭐 3년에서 5년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통신시설팀, 그런 것도 전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기반시설은 뭘까요? 기반시설이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뭐 공항 가시는 분들 알겠지만 출국하기 전에 짐을 맡기잖아요. 그럼 짐을 맡기면 그게 어디로 통과해서 뭐 40km씩 간다고 하는 40km. 엄청 빠르게 이제 그게 수화물 처리 시스템이 쫙쫙쫙쫙 되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 거기서도 이제 그런 통신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고, 기계하고도 엮여져요. 같은 부서가 하는데 기계하고 엮여지지만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CCTV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전화기, 그다음에 PC, 하여튼 모든 공항에 들어가는 이런 전산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개발이 필요하나요?
그 다음에 운항 정보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이제 뭐 항공 쪽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국제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운항 정보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운항 정보가 정확하게 들어오는지 아니면 무슨 오류가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개발이 해야 되나요? 예? 처음에 개발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유지보수하는 그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안시설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뭐 CCTV라든지 그다음에 스피드 게이트, 예,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발이라고 딱 했을 때 아주 극소수의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극소수의 부분에 대해서 자꾸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시니까 다른 것들이 아예 안 보이는 거죠. 예. 넓게 보세요, 넓게. 예. 전산 지금 개발이 아닙니다. 예. 넓게 보세요. 예. 여기까지만 딱 말씀드리고 영상 그대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긴 시간이었는데 딱 아셔야 되는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인생의 목표, 예. 인생의 목표를 잡고 그 다음에 인생의 목표를 딱 잡았으면 이제 흔들리진 않을 거예요. 네. 내가 딱 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준비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자꾸 막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인생의 목표가 확실하게 없어요. 네. 확실하게 있으면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하여튼 여기까지 찍고, 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